안녕하세요. 사사친구 팩토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크리스마스 루돌프 컵홀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코도 볼륨감 있게 만들었고요. 홀도 이렇게 달아서 귀여운 컵홀더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컵 사이즈에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루돌프 바디를 뜰 색실과 코 뜰 빨간색 실, 그 다음에 뽀를 뜰 갈색 실, 그 다음에 단추눈이 한 쌍 필요하고요. 단추눈을 바느질할 때 필요할 일반 바느질과 코바늘 5호, 돗바늘 가위가 있어요. 근데 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평상시에는 면 혼방사를 쓰면서 코바늘 5호를 쓰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실과 이 진갈색 실은 면 혼방사예요. 근데 이 바디를 뜰 색실이 면 혼방사에 적합한 실이 없어서 이번에는 울 혼방사 실을 준비를 했고요. 약간 실 굵기는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은 울 혼방사가 면 혼방사보다 조금 더 도톰한 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슬코를 만들어도 이게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호로 뜨기에는 얇고, 그래서 저는 일단 5호로 뜨기는 하는데요. 실은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서 꼭 이 머스타드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 실로 뜨셔도 되고요. 저는 실은 지금 두 종류를 준비를 했고, 일단 사용하는 바늘은 5호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바로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컵홀더 바디를 뜰 색실을 가져와서 사슬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코의 개수는 원하는 컵의 밑에 부분에 둘레만큼 사슬코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둘러서 저는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맞도록 사슬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실의 종류에 따라서 쓰시는 바늘 호수에 따라서 사슬코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개수대로 떴을 때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느슨하게 뜨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널널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시는 컵이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사슬코를 뜨신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건데요. 윗부분을 기준으로 사슬코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점. 여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요. 컵 특성상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잖아요. 이 부분에서 직선으로 떠서 편물을 뜨게 되면 요만큼의 공간이 남게 되죠. 근데 오히려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으로 뜨게 되면은 뜨개 편물 조직 특성상 약간은 늘어나게 되고요. 이만큼 늘어나서 올라가면서 대신에 타이트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윗부분을 딱 잡아주게 되죠. 그러면 컵홀더가 컵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슬코를 만드실 때는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올 혼방사와 코바늘 5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슬코 42코를 만들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슬코 42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떴는데 중간에 제가 잠깐 코를 뺐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볼게요. 네, 42코 떴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시는 컵 둘레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사슬코를 뜨신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둘러서 사슬코하고 사슬코가 만나는 개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딱 이 부분이 타이트해져서 올라가야지 위에 부분에서 잡아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당겼을 때 얘하고 얘가 이렇게 살짝 만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뜰 거예요. 약간 들어갈 때는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으로 들어가야 여기 부분에서 딱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42코를 뜬 상태에서 요거를 원형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사슬코를 뜨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실꼬리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만나게 해준 다음에 여기 머리 따은 것처럼 보이는 사슬 뒤편에만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빼뜨기를 해줄 때 이 원형이 뒤집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앞면이 넘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한번 뒤돌아져서 뒤집어서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이렇게 원을 만드신 다음에 기둥코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짝 짧은뜨기 해서 짧은뜨기 42코 뜨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 하는 위치는 여기 사슬 뒤쪽에 반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떠주세요. 그래서 쭉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떠볼게요. 다시 믿고 떴고요. 끝에 부분에 오면은 여기 사슬이 하나 더 남아서 이것까지 뜨게 되면 코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나서 기둥코 세운 거에 여기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첫 코, 기둥코 세웠고요.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첫 코 한 곳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사슬과 사슬이 만난 부분이라 돗바늘로 정리를 해서 약간 단 차이가 나처럼 보이는 거는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실코리 가운데로 빼고요.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위로 올라갈 건데요. 짧은뜨기는 계속해서 늘림 없이 올라가서 뜰 거고요. 결국은 몇 단까지 뜰 건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원하시는 좀 넓게 뜨시기를 원하시면 넓게 뜨셔도 되는데 이 밑부분의 코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요 정도? 두께 정도까지 떴는데 이 정도까지는 맞아지는데 혹시 이 부분을 더 넘어서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넓이가 차이가 나겠죠. 그럼 더 높게 뜨셔도 여기 부분에서는 너무 쫄려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짧은뜨기를 13단 뜰 거예요. 지금 사슬코 잡은 거는 단으로 계산 안 했고요. 지금 뜬 거 짧은뜨기 기준으로 요거 포함해서 13단 뜰 거예요. 그러면은 빼뜨기 한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요. 그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없이 콧놀림도 없이 지금 밑에 떤 거에 한 것처럼 짧은뜨기를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슬코에 짧은뜨기 하는 거와 달리 지금 여기 짧은뜨기 했던 곳에 다시 짧은뜨기 하는 거라서 여기 위 아래 머리 따은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죠.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실을 울음방사를 썼기 때문에 약간 보슬보슬거리고 따뜻한 느낌에는 있지만 뜨개질을 할 때 저는 원래 면음방사를 더 선호하는데 이 루돌프 얼굴 색깔, 바디 색깔을 표현한 색감이 딱히 없어서 지금 울음방사를 썼는데요. 뜨개질 할 때 조금 실이 갈라져서 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울음방사로 뜨실 때. 그래서 지금 뜨개질의 속도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빠르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실 갈라지지 않게 바늘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슬코 기준 42코를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뜨개 할 때 같은 사람이 뜨더라도 어떨 때는 작게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개인차도 있지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42코 잡아서 지금 뜨고 있지만 저도 이거를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다시 컵에 껴볼 거예요. 빡빡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코수, 평균 코수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떴고요. 그럼 여기 한 코 남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 일자로 되어 있는 거는 코 아니고요. 빼뜨기고요. 요거 기둥코고요. 여기 있는 게 첫 코니까 첫 코에 빼뜨기를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첫 코 찾는 게 힘드시는 분들은 단수링 지금 일단 3단 사슬코 하나 뜨고 제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뜨신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단수링 있으시면 단수링 끼워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색상 실을 여기다 껴서 첫 코를 표시해 주시면 첫 코 찾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쭉 한번 같은 작업의 반복이니까요. 13단까지 제가 그냥 한번 쭉 떠볼게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4단까지 한번 떠보고 컵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할 거예요. 밑에 부분에 사슬코에 뜬 거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요. 여기 기준으로 떴기 때문에 타이트해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때 좀 빡빡하지만 이 정도 움직임이나 이 정도 여유로 올라가서 뜰 수 있으면은 위로 무리 없이 그냥 뜨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뜬 사슬코 42코와 또
여러분이 뜨시는 42코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42코로 떴는데 너무 안 들어간다 하면 조금 늘려서 1코 2코 늘리거나 혹은 너무 느슨하다 하면은 1코 2코 줄여서 뜨시되 이 정도의 여유를 보시고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확인했고요. 그러면 계속 위로 한번 떠볼게요. 실을 원래 이 안에서 빼서 썼어야 되는데 겉에서 써서 지금 실타래가 뜨기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저도 푸르는 게 또 약간 거추장스럽지만 다시 시작하기는 힘드니까 사슬코 처음에 맞는 코, 원하시는 코, 컵에 맞는 사이즈 찾는 게 조금 한두 번 정도 풀르시거나 해서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그 부분 딱 찾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짧은뜨기로 해서 쭉 올라가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만 찾으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만 다 뜨게 되면은 코라든가 뿌리라든가도 그렇게 어려운 디테일은 아니거든요. 코는 그냥 원형코 잡아서 뜨시면 되고요. 만약에 까만색 단추가 없을 경우에는 저 부분도 혹시 펠트 같은 거 있으시면 펠트로 붙이셔도 되고요. 까만 색깔 실이 있으시면 원형코 잡아서 한 6코 뜨셔서 바느질해서 붙여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바디부터 완성을 해볼게요.
네, 13단까지 떴고요. 그러면 뜨시고 나서는 실은 한 10cm 정도 여유 있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실은 이렇게 잡아서 당기시면 되고요. 속에 끼워볼게요. 일단 코수가 작은데 이쪽에서 일단 들어가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쪽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밑에 부분이 이제 사슬코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조금 더 빳빳하게도 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 여기다 뿔 달고 이제 코를 뜰 건데요. 그 뿔 먼저 만들기 전에 그러면 코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실을 가져와서 원형코를 만들어주세요. 원형코 만들고 사슬코 하나 만들고요. 원형코 안에 짧은뜨기를 6코 해주세요. 6코 만들고 원형코 잡아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첫 코 짜자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코늘리기를 각코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짧은뜨기 코늘리기, 짧은뜨기 코늘리기, 짧은뜨기 코늘리기 해서 12코가 되겠죠. 이렇게 코늘리기, 코늘리기 하시고 첫 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요 중앙 부분에 원형코 당긴 거는 매듭 한번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3단과 4단은 코늘림 없이 그냥 이대로 뜨시면 돼요. 그럼 12코, 코 증감 없이 12코 뜨시면 돼요.
빼뜨기. 이렇게 조그맣게 원형이 되겠죠. 다시 4단도 짧은뜨기, 코늘리기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 거냐면요. 귀놓고 세우고 코 줄이기를 6번 할 거예요. 그러면은 12코였으니까 코 줄이기 6번 하면 동그랗게 해갖고 6코만 남겠죠. 지금 솜을 넣기에는 여기가 입구가 너무 넓어져서 코 줄이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코를 솜을 넣어 볼게요. 이제 코 줄이기 하고요. 첫째 코에 일단 빼뜨기 해주고요. 실은 이걸로 바느질을 해도 되고 나중에 붙일 때 글루를 붙여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바느질 할 수 있으니까 20cm 정도 자르시고 해주세요. 그러면 솜과 겸자를 준비해서요. 아무래도 입구가 좁아서 겸자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솜이 없으신 분들은 이 빨간색 실 그냥 조금 잘라서 안에 채워주신다 생각하고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솜을 좀 넣어서 이렇게 솜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을 가져와서 끼고 저희 원형고 마무리하고 인형 마무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바깥쪽 사슬에만 바늘을 집어넣어서 오므려줄 거예요. 오므리고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그 다음에 빼뜨기 자리에다가 다시 바늘 집어넣고 거꾸로 집어넣어서 네이드 반번 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코 모양이 됐고요. 이 부분은 저는 처음에 만들 때는 여기를 바느질을 했는데 글루를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은 일단 남기고 마무리를 해놓고요. 그러면은 솜하고 겸자 일단 치우고요. 뿔 만들 실을 가져와서 5에서 7cm 정도 남기고 사슬코를 잡을 건데요. 사슬코를 8코 잡아주세요. 잡고 바늘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 코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슬처럼 보이는 거에 뒤쪽 사슬에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4코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4코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사슬코를 5코 만들 거예요. 둘, 셋, 넷, 5코 만들고요. 역시 바늘에서 움직이는 거 코 아니고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만든 거 끝까지 하나, 둘, 셋, 4개. 일단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구멍 조금 크게 보이죠? 이 부분에 같이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빼뜨기를. 이 자리에는 지금 빼뜨기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고요. 그럼 밑에 부분은 타고 내려갈 건데요. 밑에 다시 빼뜨기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비슷하게 한 7cm 정도, 5cm 좀 짧을 것 같고요. 남겨놓고 자르시고 이거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색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5에서 7cm 정도 남겨놓으시고 사슬코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사슬코를 9코 만들어 주세요. 2, 3, 7, 8, 9개 만들어 주시고요. 바늘에서 두 번째 코, 움직이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5코 해주세요. 5코 하고요. 사슬코 하나, 둘, 셋, 4개 만들고요. 다시 바늘에서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일단 하나, 둘, 3개 해주세요. 3개 해주시면 저 먼저 뜬 거와 마찬가지로 만나게 되는 여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 떴던 부분, 구멍 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2개가 들어가고 빼뜨기가 2개 들어가죠. 여기 하나까지 해서 총 4개 떠주시고요. 여기 사슬 나머지 3개 남은 거에 빼뜨기 3개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 뜨고 길이를 맞춰서 놓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름 대칭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잡아봤고요. 여기 지금 바디에 있는 실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돗바늘을 갖고 와서 위에 있는 부분은 넣고요. 첫 번째 코, 저희 마지막에 실 잘랐던 부분 첫 번째 코에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안쪽에 정리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정리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한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듭을 한번 더 져요. 매듭을 한번 더 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면 되는데 저는 혹시 이거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공용 풀로 밑면을 한번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 정리됐고요. 여기 부분도 지금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면 튀어나올 수 있고요. 뒷부분으로 보면은 이 코와 이 코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게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되고요. 타서 다시 뒤로 가볼게요. 하고 뒤로 보낸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 뒷면을 돗바늘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요. 한 번 더 매듭을 지울게요. 혹시 세탁하시거나 그러면은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한 번 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공풀 붙이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주면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빼뜨기 했던 부분이 일자가 돼서 중앙에 오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만드시면 좋은데요. 지금 편물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울어요. 우는데 이거는 다리미질로 스팀 다리미 있으면 스팀 다리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천대고 한번 다려주시면 좋아요. 뜨개 편물은 한번 뜨고 나면 제 거는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뜨개 편물은 특성상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럼 다림질을 하거나 혹은 납작한 책 같은 거 밑에 두셔서 모양을 좀 반듯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조립하기 전에 코의 위치를 잡아주고 나머지를 만들 건데요. 일단 저는 바느질 하지 않고 글루건으로 붙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실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조금 마무리할게요. 하고 잡아당겨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위치를 코를 가장 중앙에 놓는 게 좋겠죠. 먼저 만든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이거 너무 쫀쫀하게 떠서
이 높이가 조금 단은 13단이 맞는데 높이가 조금 짧아요. 확인을 했으면은 한 단은 더 떴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떴지만 좀 높게 편물이 길어질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서 코를 한번 중앙에 놔볼게요. 중앙에 놓고 눈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 코를 여기다 놓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 지금 글루건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글루 뒤에다가 제 글루건에 솜이 붙어있네요. 글루건에다가 여기 부분, 여기 저희 코 줄이기 했던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싸볼게요. 글루건은 정말 잘 싸야지 위치 잘못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느질로 하셔도 되는데 네 하고 여기 떼기 끝다리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잡아볼게요. 근데 혹시 뜨개 편물 구멍상 밑으로 글루가 내려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바느질을 했더니 너무 봉긋하게 올라와서 지금 글루로 쏘면은 이렇게 좀 납작해진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표현하려고 지금 글루를 쏘려고 한 거예요. 바느질 했던 부분은 좀 많이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글루 없으시는 분들은 바느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그러면 코가 잡혔으니까 코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눈 위치를 먼저 달아볼까요? 저는 기와펜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달아라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에 놓으시면 되는데 아마 코 위치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와야지 컵홀더 딱 정면으로 했을 때 눈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해본 경험상. 그럼 눈을 뭐 위쪽에다가 다셔도 되고요. 눈을 조금 더 아래쪽에다 다셔도 되고요. 그럼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전에 꼬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사이에 여기다가 바느질을 할까요? 하나, 둘, 셋. 여기. 체크를 했어요. 여기다 동글뱅이.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서 눈 위치는 눈 여기 위치 잡혔으니까 올라가서 뿔은 여기 하고 여기 두 코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그러면 여기 하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눈은 바느질 할 때는 그냥 일반 바느질 실로 할 거예요. 단추 눈이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시면은 펠트나 청 같은 부분 동그랗게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원형코 잡아서 짧은뜨기 뜨셔가지고 이 정도 크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뒷부분 확인하고요. 바느질은 딱히 뭐 팁은 없고요. 여기다가 눈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늘 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그 대신에 바늘 단추는 뒤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단추같이. 그 부분이 요거 코하고 코 사이에 약간 구멍 있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늘은 그 사이드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단추눈에 약간 뽕긋 튀어나온 부분이. 그러면 단추눈 집어넣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평면에 눈이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튀어나와서 질이 조금 뜨개질보다 저는 더 어려워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땀 떠서 이렇게 매듭 짓고요. 다시 이걸로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옆에 실 통과해서
그리고 가위로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눈을 하나 더 마저 바느질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눈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뿔을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 체크해 놓았던 부분이 이제 두 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뿔의 위치를 보시고 제가 나름 대칭으로 했긴 했지만 대칭이 이렇게 펄럭 튀어나온 게 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긴 게 위로 가고 짧은 게 코가 조금 더 길게 된 한 코를 더 줄였어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한 코가 더 긴 것 같은데요. 대칭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달릴 거니까 여기 두 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실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앞에 있는 거 실 해서 앞에서 뒤로 다시 보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눈 쪽으로. 그럼 눈 뒤쪽으로 가서 매듭을 2번 지어주세요. 매듭을 2번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적 좀 길게 남아있는 실에 돗바늘을 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세울 방법은 뒤에서 한번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뒤에 뿔 뒷부분에 제일 중앙 쪽에 실을 하나를 통과를 시켜서 지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얘랑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들을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묶어서 매듭 한번 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지나가게. 그럼 밑에서 좀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넣어서 여기서 잡아당겨지게끔 하고 조금 더 내려가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전 내려가서 하고 다시 얘네를 묶어줄게요. 한 번 쫙 잡아당기면서 묶어주시면 얘가 약간 좀 스는 느낌이 나거든요. 딱 하고 묶어주시고 여기다가 열어놔서 좀 굳었네요. 이렇게 면봉을 붙인 다음에 목공불 붙이고 이거를 한 번 더 갈까요? 그리고 얘는 잘라줄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좀 섰어요. 그러면 이쪽 뿔도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달려야겠죠? 그러면은 체크했던 눈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뒤쪽으로 가서 매듭 짓죠. 매듭 2번 짓고 그 다음에 뒷면에서
뒷면 오게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누웠잖아요. 뒷면 와서 비교적 좀 긴 실을 바늘에 넣어서 여기 통과되는 거, 뿔의 가장 중앙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되게 한 다음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뒤쪽에 있는 실하고 한번 묶을게요. 한번 묶음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실을 뒤쪽으로 폴더 뒤쪽 면으로 가져가서 바늘 묶을 건데 2번 정도 내려갈까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고 또 한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잡아 당기면 좀 스는 느낌 날 거예요. 잡아 당기고 여기서 매듭을 짓고 저는 목공풀로 약간의 마무리를 한 뒤 다음에 다시 실을 집어넣어서 뒤로 다시 뺄게요. 매듭이 밑에 있는 게 솔직히 보기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여기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완성이 됐는데 전에 거는 제가 여기다 입을 이렇게 살짝 수놓았는데 수가 뜨개 편물에는 잘 안 놔질 수도 있어요. 정교하게.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귀여울 것 같아서 수를 한번 놔볼 건데요. 있으시면은 기와펜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정중앙에 여기서 내려와서 입이 너무 길어도 안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은 실은 뿔 떴던 비슷한 색상 실을 가져와서 아니면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갖고 와서 저는 같은 색상 실을 갖고 와서 뒷면에서 한번 그냥 수를 놔줄게요. 여기 글루건 했던 부분이라 조금 빡빡할 수 있고요. 실은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딱 맞진 않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가볼까요? 이 정도까지 가고 그러니까 한 코 여기서 한 코 간 거랑 여기서 한 코 간 거랑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입 사이즈가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됐고요. 그러면 뒤로 가서 남겨놓았던 실하고 매듭 짓고요. 여기 부분에 살짝 이렇게 목공풀 붙이고 저는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루돌프 컵홀더가 완성이 됐고요. 컵에 한번 씌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초록 색깔 컵과 어울리는 되게 귀여운 루돌프 컵홀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그러면 루돌프 컵홀더 한번 만들어 보세요.